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 줄여서 일생사모의 이영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좀 일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뭐 요즘 인구도 감소되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했었을 때 뭐 빈집도 많다는데 괜찮냐라는 말도 있겠지만 그것도 지방 쪽은 그럴 위험성이 많아도 도심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런 위험성은 좀 적습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고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실질적으로 월세도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 리뉴얼 해가지고 다시 모집을 하지만 핵가족화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인구도 줄면서 그 다음에 직장도 이 중심부로 시내 중심부로 집중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도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르는 지역은 도심 쪽은 오르고요. 그 다음에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그냥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월세 같은 경우도 외곽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조금씩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시내로 오면 올수록 조금씩 오르는 경향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투자에 대해서, 물론 저도 지금 몇 개 분양 맨션 투자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물론 제 경험과 제 생각을 바탕으로 얘기를 드리지만 참고가 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자격은 비자가 꼭 있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비자는 없어도 됩니다. 한국에 계시든 미국에 계시든 구매는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소로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서류 같은 거는 그 본국에서 떼가지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도 자기가 살 집을 구할지 아니면 진짜 투자할 목적으로 구할지, 그 다음에 은행을 쓸지 안 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투자의 목적에 대해서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방법이라든가, 우선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릴 거는 중고 분양 맨션의 투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중고 분양 맨션을 자기가 살 목적으로 살고 그 다음에 그 월세 내는 게 아까워서 자기가 살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이제 좀 더 큰 집으로 바뀔 때 그 집을 월세로 주면서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요건 뭐 어쨌든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신축 분양 맨션의 투자. 여기서 분양 맨션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양 맨션은 뭐냐면 한국의 분양 아파트처럼 아파트 한 채 지어놓고 각 호실이 주인 틀립니다. 왜냐면 분양했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은 한 채 있지만 거기서 각 호실이 주인이 틀린 게 분양 맨션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분양 맨션도 한 동은 지어졌지만 그 각 호실을 각 개인한테 파는 겁니다. 그래서 각 호실의 주인이 틀린 게 분양 맨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양 맨션 같은 경우는 벽과 벽이 튼튼해가지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벽과 벽에 콘크리트를 많이 넣어가지고 방음이라든가 방열 효과가 좋습니다. 그 대신에 가격은 조금 한 동으로 짓는 것보단 가격은 있고, 그다음 한 채로 한 호실씩 사기 때문에 원래 한 동을 지어가지고 그 동을 전체 수용 갖고 있는 것보다 한 실씩 사가지고 그 동을 사면 훨씬 비싸게 삽니다. 근데 우선 초기에 출발하시는 분들은 그 한 호실씩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그만큼 자금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한 호실씩 해가지고 스타트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저도 뭐 지금 그 상태로 하는 중이고요.
물론 저희 회사에서 한 동을 관리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만큼의 자금력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호실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을 이용하는지 안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자격에 대해서 해외 거주해서 상관없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은 일본 은행에서 론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국은행이라든가 뭐 미국에 사시는 분은 미국은행에서 론을 받아서 하시는 분은 상관없겠지만, 그게 안 되면 해외에 계신 분은 현찰로 사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또 학생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론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는 최소 2년 이상을 여기서 직장을 다니고 2년 이상의 원천 징수세라든가 그런 낸 이력이 있는 걸 제출하시면 론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각 틀립니다. 그리고 영주권 이상이신 분은 뭐 일본인하고 똑같은 론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원룸에 대한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에 보통 생각하는 주택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 주택론 고정금리가 뭐 1점 몇 %, 변동금리는 뭐 0점 몇 %, 이자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금리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택론은 자기가 살 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면적도 기본 몇 평방 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 목적이 아니고 만약 투자를 해서 자기가 살지 않고 딴 사람을 들여서 그게 아마 계약서도 있겠지만, 그게 만약 발각됐을 때는 그 원금 회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원금 회수하게 되면 갑자기 뭐 한 5천만 원짜리 집 샀다가 갖고 있는데 4천만 원 그 현금 회수로 하라 그러면 그때 돈 없으면 경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요. 지금 요거는 만약 은행에서 론을 빌린다 그러면 아파트 론을 빌리셔야 됩니다. 이 금리는 대략 2%대에서 3%대, 보통 3%대가 일반적으로 받으실 거고요. 영주권 가지고 계신 분은 운 좋으면 2%대도 있겠지만, 아마 처음에 시작하면 대략 한 3%대, 아마 3%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영주권이라든가 일본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좀 더 싸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3%대를 얘기 드리는 거는 여기서 영주권 없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살 때 나는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이 집을 살려고 할 때 그 집에 만약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안을 못 봅니다. 일본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되게 세기 때문에 그 안을 못 보고 사셔야 됩니다. 운이 좋아서 뭐 사진이 있어서 사진을 보고 살 수 있지만, 만약 안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안에 못 본 상태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 집이 마음에 든다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그 투자 방법에는 신축을 투자하는 방법, 중고를 투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파트 한 동을 투자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코인 란더리, 그 다음에 상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적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한국하고 일본하고 투자 개념이 조금 틀린 거는, 한국은 아파트를 사고 나면 아파트 값이 오릅니다. 근데 일본은 사고 나면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매매 차익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이 아니라 맨션 부동산 투자는 나오는 임대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오를 수도 있죠. 위치가 좋으면. 갑자기 뭐 옆에 역이 생긴다든가. 근데 한국처럼 뭐 이렇게 대도시 무슨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건 일본에 잘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일본은 임대 수익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한국은 매매 차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신축은 조금 피했으면 하는,
신축은 약간 비쌉니다. 그 대신에 신축을 했을 때는 뭐 돈이 없이도 다 은행 론으로 빌려가지고 할 가능성이 높지만 요거는 자기가 살 거라면 제가 굳이 뭐라고 하시진 않겠지만 투자한다고 했을 때 신축은 조금 투자 수익률에 비했을 때 꽤 안 좋습니다. 물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물론 좋은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본 거라든가 이렇게 자료 수집하면서 보면 신축을 해서 조금 안 좋은 케이스가 많이 본 것 같아가지고 신축은 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얘기 드릴 거는 중고 맨션을 얘기 드릴 거고요. 중고 맨션에서 이제 어떻게 수익률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라 그러면 뭐가 좀 좋은 점이냐라고 했을 때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거, 요게 이제 조금 그나마 메리트라고 하면 메리트고요. 그 다음 일본에서는 뭐 상속이라든가 아니면 그 자기의 그 생명보험 식으로 생각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상속에 대한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부동산 투자하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좋은 점을 얘기 드렸고 나쁜 점, 주의해야 될 점 뭐가 있냐면 유지 관리비가 드는 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일본은 사고 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 근데 뭐 산다고 해서 곧바로 뭐 팍팍 떨어지는 건 아니고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신축은 별로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가 비싸게 사가지고 계속 떨어질 일만 남았으니까요. 근데 중고에서도 어느 정도 떨어진 걸 사면 그 이상은 이제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를 얘기 드리는 거고, 난 중고에서도 물론 뭐 중고에서 천차만별이니까 중고에서도 지은 지 한 10년, 20년, 30년 뭐 이렇게 각각 다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고 나서도 이제 걱정이 뭐가 또 있냐면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실이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은행에서 그 론을 빌려서 살게 되면 금리가 변동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동성, 매각할 때 곧바로 팔리지 않을 수도 있고, 요 점이 이제 좀 안 좋은 점 중에 하나인데, 요 점은 화재는 뭐 거의 진짜 재수없으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화재 보험, 이제 입주자의 화재 보험과 주인도 화재 보험을 가입합니다. 주인은 대략 원룸 조그만 16평방미터 정도 가입하는데 한 2, 3만엔 이게 10년 정도의 화재 보험이고요. 그 금액이 현재는 대략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저는 도심 안쪽만 추천드리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쪽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는 공실이 나와도 금방 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을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외곽으로 나가면 공실이 있으면 특히 대학 근처, 외곽에서 조금 시골로 떨어지는 대학 근처의 특수를 누리고 했었을 때, 거기서 만약에 4월 입학이라서 보통 1, 2, 3월쯤에 다 계약이 되는데 그때 계약을 못했다 그러면 그 방은 1년을 놀아야 됩니다. 그런 공실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항상 요 안쪽이기 때문에 별로 공실이 생겨도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고요. 물론 공실이 생겨서 월세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월세를 이 방에 투자한 게 이 금액이기 때문에 월세를 이만큼 받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소바에 맞춘다면 그 지역이 만약 6만원짜리 야층대에서 6만원 정도 맞춘다면 뭐 어느 정도에 찰 수 있겠지만, 만약 6만원대 야층에서 나는 7만원을 받고 싶다고 했었을 때 그 7만원을 받아서 희망하는 사람은 그만큼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맞아야 되고, 그랬을 때 그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그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곧 공실에 대해서는 그 소바에 맞출지 그 야칭대 월세에 맞출지 안 맞을지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동성은 매각에 대한 얘기인데 매각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조금 싸게 팔면 나갈 거고요.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매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돈을 받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내 가지고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곳은 제가 그 집에서 조금 싸게 샀는데 비싸게 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저는 구입을 그 금액보다 조금 싸게 샀는데 그 제 옆방에 있는 그 주인이 방을 매각을 냈더라고요. 근데 꽤 비싼 가격이 내서 그 방이 지금 6개월째 아직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그 지역이 계속 오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좀 지나면 매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탁 까놓고 예전에 2년 전만 해도 한 1,000만에 됐던 게 지금 1층이 1,350에 낸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층이 1,600 정도에 낸 집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터무니없이 내는 케이스도 있는데, 지금 그래도 예전에 물론 제가 얘기하는 지역은 제가 얘기하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외곽은 안 그렇습니다. 이 시내 중심부에서 수요가 항상 많은 지역이라서 제가 그런 거라서 그 지역은, 그런데도 뭐 하나씩 없어지는 거 보니까 뭐 진짜 잘 모르는 사람이 샀든가 아니면 진짜로 자기의 그런 매매에 자기가 그 운영에 자신이 있어서 샀든가 뭐 그런 식으로 매매된 것 같으니까요. 그거는 한번 나중에 계속 제가 이제 시리즈물로 만들 예정이라서 하나하나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음 영상은 분양 맨션에 대한 수익률 비교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